안녕하세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면서 듣는 미국사 ASMR 불면증에 좋은 수면제 재생 목록에 순서대로 있습니다. 잠이 솔솔 옵니다. 틀어놓고 주무세요. 광개토 태양능 비문 해설과 임나가라 위치, 인터넷 교보, 예스24, 알라딘 등 온라인 서점과 오프라인 서점에서 판매 중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광개토 태양능 비문 영락 5년조의 신묘년조 영락 5년에 나오는 신묘년조의 외는 규슈백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영락 5년의 내용 중에서 신묘년의 얘기는 신묘년이라는 해는 391년인데 그 해에 광개토 태왕이 즉위한 해다. 신묘년에 광개토 태왕이 즉위를 했는데 그 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해에 일어났던 일은 규슈백제가 한반도 본토에 와서 진사왕을 죽이고 아신왕으로 정권을 교체한 해가 신묘년이에요. 그러니까 신묘년에 광개토 태왕도 즉위를 했고 진사왕이 죽고 아신왕도 즉위를 한 겁니다. 백제에. 그런데 이 진사왕을 죽이고 아신왕을 옹립을 했다라는 이 내용이 일본서기 응신 3년조에 나온다. 그래서 따라서 신묘년조에 나오는 이 외는 규슈백제가 한반도 본토 백제의 정권을 바꾸기 위해서 보낸 암살단이다. 4명의 암살단을 보내서 진사왕을 죽이고 아신왕으로 정권을 바꾼 거다. 근데 그 이유가 진사왕은 고구려 광개토 태왕한테 공격을 받고 두 번을 크게 패하고 난 다음에 진사왕은 고구려에게 항복할 뜻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여지죠. 백제봉기에 의하면 전쟁에 크게 패하고 난 다음에 연달아 2번 크게 패하고 난 다음에 진사왕은 꽃을 가꾸고 정원을 가꾸고 사냥터에 가서 하여튼 놀러 다녀요. 뭔가 다시 심기일전해서 전열을 재정비해서 고구려에게 다시 공격을 할 뜻을 보이지가 않죠. 아마도 백제의 진사왕은 고구려에게 항복을 하고 종속돼서 계속 이렇게 조공을 바치면서 이렇게 살려고 했던 주화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주화파 정권을 바꾸고 아신왕으로 정권을 바꿔서 아신왕은 즉위하자마자 이제 고구려에게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즉 다시 말하면 주화파 정권에서 주전파로 정권이 바뀐 거죠. 언제? 신묘년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묘년에 나오는 이 외는 바로 광개토 태왕이 즉위한 해가 신묘년인데 신묘년에 그 항복을 하려고 했던 백제의 진사왕을 죽이고 주전파로 정권을 바꾼 그 외가 바로 규슈백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 광개토 태왕은 남진을 하면서 본토 백제와 규슈 백제가 같이 연합을 해서 또 신라까지 다 가야까지 다 끌어들여서 반고구려 연합전선을 만들려고 했던 거를 용서를 할 수가 없었던 거고, 이거를 본질적으로 완전히 발본색원해서 다 이 대고구려 저항 연합전선을 다 없애려면 규슈에 있는 규슈 백제 이 본진을 완전히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규슈를 갔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영락 6년, 앞에 거는 이제 영락 5년에 나온 신묘년조의 외와 함께 영락 5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락 6년이 396년 병신년인데, 이때 비문의 영락 6년의 내용과 삼국 사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거에 앞서서 광개토 태왕과 아신왕이 계속 둘이서 전쟁을 했는데, 이 아신왕이 광개토 태왕과 나이가 비슷한 또래 왕일 수가 있다. 이제 아시다시피 광개토 태왕이 18세에 신묘년에 즉위를 한 겁니다. 10대 청년 왕이죠. 전쟁을 잘하는. 그렇다면 그거에 맞대응해서 광개토 태왕과 계속 싸웠던 아신왕은 몇 살이었을까? 진사왕을 암살하고 아신왕을 즉위를 시키고 주화파에서 주전파로
정권을 바꿨는데 이때 이 아신왕은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이거를 보면은 백제의 입장을 또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아신왕의 나이를 추론하기 위해서는 침류왕이 1년 정도 즉위를 하고 갑자기 사망을 해요. 정황상 이것도 저는 암살이라고 보는데요. 그때 당시에 아들 아신왕이 이제 어렸기 때문에 왕위 계승이 아신왕으로 못 가고 왕의 동생이었던 진사왕이 즉위를 합니다. 진사왕이 그러니까 아신왕한테는 삼촌인 거죠. 침류왕의 동생이 즉위를 한 거죠. 근데 이 진사왕이 8년 뒤에 제8년 뒤에 사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아신왕의 나이가 몇 살일 것인가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아신왕이 아버지 침류왕이 사망했을 때 나이가 만약에 8살이었다면 진사왕이 8년 제위하고 사망했을 때 아신왕의 나이는 16세가 되겠죠. 만약에 침류왕이 사망했을 때 아들 아신왕이 10살이었다면 진사왕이 8년 제위하고 사망했으니까 그렇게 되면 8년을 더해서 10살에다 8년 더해서 18살이 되는 거죠. 아버지가 이제 침류왕이 사망했을 때 10살이었다면 18세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광개토 태왕과 아신왕은 10대 후반에 비슷한 나이 또래였을 또래 왕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신왕이 즉위를 하고 고구려에다 바로 선전포고를 해가지고 또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백제에서는 진사왕이라는 주화파 왕을 몰아내고 암살로 몰아내고 대고구려 항전 주전파 광개토 태왕하고 나이가 비슷한 또래였던 아신왕이 다시 즉위를 해서 고구려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럼 이 전쟁을 선포한 내용이 어떻게 나오느냐? 비문의 이제 영락 6년에는 영락 6년 396년 이것부터 보면은요. 396년에 이제 왕이 몸소 군사를 이끌고 가서 백잔국, 백잔이라는 것은 백제에 대한 혐칭입니다. 혐오 명칭인데 백잔을 토벌을 하고 이제 백잔이 나와서 싸우다가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왕이 위험을 갖추고 크게 화를 내서 아리수를 건너 군대를 보내서 직접 도선을 압박하고 아주 크게 대파를 했어요. 백장 군주는 곤란해졌고 급박해졌고 급기야는 남녀 생부 1000명 세포 1000피를 바치면서 광개토 태왕에게 무릎을 꿇고 스스로 이제부터는 왕의 영원한 노객이 되겠다고 맹세했다. 이때 무릎을 꿇은 왕이 아신왕입니다. 아신왕이 영원히 고구려의 종복이 되겠다고 이제 맹세를 한 거예요. 계속 고구려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속국으로 살겠다 이런 맹세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광개토 태왕이 이제 너의 정성을 받아들여서 알겠다라고 이제 서약을 받아들이고 백제의 58성 700촌을 얻고 이제 왕과 대우 인질로 대신 10인을 데리고 군사를 돌려 도선으로 귀환했다. 이 내용이 비문의 396년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396년에 대한 내용 자체는 고구려 본기와 백제 본기에는 없습니다.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럼 비문의 396년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백제 본기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백제 본기를 보면 396년에 비문의 396년에 그 연도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지만 고구려 본기 백제 본기에는 393년에 백제가 먼저 고구려를 공격을 합니다. 백제가 군사 10,000명을 이끌고 고구려 남쪽으로 공격을 해서 고구려를 이기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다. 이게 393년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394년에 백제가 또 고구려를 침공을 했는데 광개토 대왕이 직접 군사 5천을 이끌고 나가서 백제를 대패시켰다. 자, 393년에도 백제가 지고 394년에도 백제가 졌습니다. 또 395년에는 고구려 왕 담덕이 몸소 군사 7천을 이끌고 싸워서 백제가 크게 패해서 죽은 자가 8천이다. 이것도 졌어요. 그러니까 연달아 3년을 계속 진 거예요. 393년, 394년, 395년 3년 내내 전쟁에서 진 겁니다. 백제가. 근데 백제는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광개토 태왕이 왕이 된 이후로는 백제가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문의 396년의 내용은 삼국사기에는 없지만 영락 6년인 396년은 없지만 이 내용이 396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백제본기에는 393, 394, 395 3년 내내 계속 졌다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3년의 내용을 비문에서는 396년에다가 다 같이 한꺼번에 썼을 가능성이 높아요. 한 번에 396년에 그러니까 3년 내내 고구려가 이기고 백제가 대패했던 내용을 396년 한 해에다가 있었던 일인 것처럼 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396년에 백제 아신왕이 대패해서 고구려의 속국으로 살겠다라고 맹세를 했다는 내용까지 이제 집어넣은 거죠. 그런데 백제본기 삼국사기 백제본기를 보면 아신왕 6년 397년에 5월에 아신왕이 외국에 우호관계를 맺고 태자 전제를 볼모로 보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건 뭐냐면 이때 외국도 규슈 백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년도에 고구려에다가 종복 속국으로 살겠다고 맹세를 했는데 그 다음 해에 아신왕이 다시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고구려에 맞서서 다시 싸우기 위해서 규슈 백제하고 다시 연합을 하고 가야하고 신라를 다 끌어들여서 반고구려 연합정선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작전을 짜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태자 전지를 규슈 백제로 보낸 거죠. 이게 볼모로 보냈다라는 건 말이 안 되고 뭐 인질이나 볼모가 아니라 규슈 백제하고 어떤 작전을 짜기 위해서 그거를 담당할 사람을 태자 전지로 정해서 규슈 백제로 보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백제본기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백제본기 이제 또 398년에는 가을 8월에 고구려를 치기 위해 군사를 내어 한산 북쪽을 고구려 남쪽 한산 북쪽을 공격하러 가다가 큰 별이 갑자기 군영에 떨어져서 큰 소리가 나는 바람에 이게 매우 불길한 징조라고 아신왕이 생각을 하고 정벌을 가다가 그만뒀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굉장히 모양새가 빠지는 내용이죠. 그래서 한 번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아신왕은 어떻게 한 번이라도 이겨보려고 다시 군사를 내어서 고구려를 공격을 하러 가다가 그냥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신왕과 백제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어쨌든 아신왕 본토 백제 입장에서는 규슈 백제하고 다시 연합하고 가야신라까지 다 포함해서 고구려 항전 작전을 다시 짜려고 했던 겁니다. 여기까지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린 걸 비교를 해보자면 비문과 삼국사기를 비교를 해보면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의하면 아신왕 6년에 백제는 규슈 백제하고 우호동맹 관계를 맺습니다. 근데 비문에는 이 내용이 어떻게 나오냐면 399년에 영락 9년입니다. 기해년조에 이 사실을 기해년에 있었던 것처럼 썼어요. 그래서 백잔이 맹세를 어기고 외와 더불어 화의를 맺고 통하였다. 이렇게 백잔 위서 외화 백잔이 위서 맹세를 깨고 외화하고 화통을 했다. 그러니까 다시 반고구려 대고구려 항정 연합전선을 만들려고 이 백제가 백잔이 백제입니다. 규슈 백제인 외하고 다시 작전을 짜기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 고구려는 이거를 징벌적 정벌을 해야 되는 거죠. 규슈까지 가서. 왜냐하면 규슈가 바로 본거지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백제와 규슈 백제가 연합해서 은거하고 있는 장소가 규슈구나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서 징벌적 토벌을 해야 되겠다. 이 얘기를 사실은 태왕릉 B는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영락 5년부터. 그 얘기가 영락 6년까지도 사실 이어지고 있는 거고 그 이후에 영락 8년과 9년에도 이 얘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백제본기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393년, 394년, 395년의 전쟁 기록이 비문에는 영락 6년 한 해에 있었던 일인 것처럼 다 나와 있다. 이 흐름이 같이 가고 있다. 그리고 비문 6년 영락 6년 396년에는 백제 아신왕이 고구려의 속국으로 살겠다라고 조공을 바치며 살겠다라고 맹세한 내용까지 이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때 그 다음 해인 백제본기 397년에는 백제본기에는 397년이 아신왕 6년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거 제가 지난번에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삼국사기의 연도와
광개토 태왕 비문의 연도가 1년씩 차이가 난다. 이거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왜 1년씩 차이가 났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이제 학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드리는 건 목적이 아니고, 여기 아신왕 6년이 백제봉기에는 397년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비문에서는 영락 6년이 396년. 이게 좀 다르죠. 다르지만 1년씩 차이가 나지만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영락 6년 396년에 아신왕이 고구려에 항복을 하고 소국으로 살겠다고 맹세를 했는데, 그 다음에 397년에 외하고 화통을 해서 전지를 규슈백제로 보내고 대고구려 항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논의를 하는 그런 일들을 한 겁니다. 이 얘기는 또 399년 영락 9년 399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백제가 397년에 규슈백제하고 연합을 해서 가야신라 다 연합을 해서 대고구려 항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작전과 계획을 짰던 거를 고구려에서는 399년인 기해년에 알았을 수 있죠. 꼭 397년에 있었던 일을 397년에 고구려가 알았을 거라고 생각할 수 없고, 399년에 알았기 때문에 2년 전에 있었던 얘기를 기해년에 썼을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고구려가 그 사실을 알았던 거는 399년인 기해년이라고 이제 비문에는 쓴 거예요. 그래서 백제안이 맹세를 어기고 외와 화통했다. 이 같은 내용인 거죠. 그래서 다시 고구려에 대항해서 연합전설을 구축해서 고구려를 공격할 계획을 하고 있다. 규슈백제와 본토백제와 거기에 더불어서 가야신라 등이 다 합쳐서 고구려를 공격할 계획을 세우기 있기 때문에 고구려 입장에서는 규슈가 바로 모든 음모를 작당하고 음모를 계획하는 본거지구나라는 거를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 입장에서는 징벌적 정벌을 하고 한 번에 발번색원하고 일망타진하기 위해서는 규슈에 상륙을 해서 이런 작당모의를 하는 게, 진사왕을 죽이고 아신왕을 옹립하고 이런 일을 규슈백제가 했거든요. 그리고 본토 한반도 백제를 계속 이렇게 자극을 해서 고구려를 공격하게끔 계속 작당모의와 계획과 음모를 꾸미고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규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징벌적 정벌을 하기 위해서 규슈에 고구려는 상륙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이 얘기도 결국 다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영락 5년과 영락 6년과 이어지는 얘기인 거죠. 백제, 즉 백잔과 외, 즉 규슈백제가 작당모의를 해서 고구려를 어떻게 공격하려고 한다. 그래서 고구려는 그것을 막고 징벌적 정벌을 하기 위해서 고구려는 규슈에 상륙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일관되게 비문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락 6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규슈를 정벌을 하려면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신묘년조에 규슈 백제가 와서 진사왕을 죽이고 아신왕을 옹립한 다음에 대고구려 항전을 선포를 하고 온갖 고구려에 대항하는 모든 세력들을 뭉쳐서 반고구려 연합정선을 형성을 해서 고구려를 자극하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게 신묘년에 왜가 왔다라는 그 내용이 영락 5년에 있는 거고, 그거에 이어서 영락 6년에 그 백제를 즉 한반도 백제, 비문에서는 백잔을 어떻게 징벌을 했는지 그 내용이 영락 6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고 항복까지 다 맹세를 하고 종복이 되겠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바로 또 맹세를 어기고 규슈 백제하고 한반도 백제하고 또 연합전선을 꾸려서 또 대고구려 항전의 계획을 음모를 계속 꾸미고 있다라는 거를 계속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영락 8년에 규슈까지 가려면, 전쟁을 하려면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까요? 그냥 간 게 아니죠. 준비를 한 겁니다. 그 준비에 대한 경제적 준비를 어떻게,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경제적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정치적 명분을 더 쌓기 위해서 신라를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이 영락 8년과 영락 9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